안녕하십니까. 1과형 최영덕 원장입니다. 이 영재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컨설팅도 진행 중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재학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겨울 시즌에 그냥 일단 영재학교 특강, 뭐 텐텐, 뭐 등등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학교 대비 학원에서 모든 걸 다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방학이라는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영재학교는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번 방학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5가지 뽑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해 보시죠. 함께 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1월 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지원 전략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지원 전략은 영재학교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무슨 부분이냐면 영재학교 쓰고서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과학고를 쓸 것인지, 영재학교를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자사고를 쓸 것인지, 한마디로 우리 친구가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어지는 그 플랜을 쭉 세워서 내가 매달 어떠한 텐션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영재학교 같은 경우엔 1차, 2차, 3차가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경기과학고에서 발표했는데 경기과학고에서 AI 전형이 진행이 되죠. 이 소프트웨어 AI 전형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를 같은 흐름으로 가지만 단 1차하고 2차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번 11월에 안내가 됐죠. 자, 그리고 장현실전 같은 경우에는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차 서류가 진행이 되고 5월 중순, 그 다음에 6월 중순으로 해서 2차 면담과 3차 소집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일반 전형 친구들은 3월 달부터 8월까지 묶여 있는 거고요. 장현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6월까지, 다행히 만약에 작년 같았으면 또 8월까지 묶여 있었을 텐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회가 빠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재학교 전형이라는 게 7대1, 8대1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친구들을 만족시키고 합격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은 당연스럽게 그 다음을 봐야 되죠. 뭐요? 과학고를 준비할 것인가 말 것이냐.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거의 1년이 진행이 되죠. 그 1년 동안의 호흡 중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고등학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과학고 말고요. 영재학교 떨어지면 자사고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슨 기준이 중요하다? 내가 1월 중에는 진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짧게는 의학을 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이공계가 확실한지, 카이스트가 만약에 더 우월하다라고 하면 과학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연세대 고대를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사고를 선택하면서 뒤에 전형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번에서 이렇게 되면 영재학교 다음에 과학고 다음에 자사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호흡이 1월 달부터 12월까지 모두 입시를 하면 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기에 영재학교랑 과학고 두 가지 쓸 것인지 영재학교랑 자사고 두 가지 쓸 건지를 고민하면서 진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공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전공의 노란불을 켰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진행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즉 서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진행할 거 무엇이냐면요. 1월 말에는 이제 전 학년도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거의 마감이 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경쟁력이 얼마나 강한지, 특히 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삭제가 되는 항목들이 없습니다. 즉 입시에 미반영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를 꼭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에 내가 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중학교 학생부 같은 경우에 전 학년은 원하지만 우리 네개학교 친절하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초등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도 초등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초중등 학생부를 모두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를 보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1월 말이라면 벌써 우리가 방학을 한 달 지난 후죠. 그래서 잠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가 부족한 과목을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언제? 이 시기 때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영재 특강을 아마 2달 동안 들을 겁니다. 뭐 여러 학원들이 있죠. 차마 얘기할 수가 없는데 등등등등등등 특징도 있고 장단점도 있어요. 자, 그런데 1월 달에 공부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수학 중에서 구체적으로 기하 또는 대수 아니면 물화생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다른 친구들과 커리큘럼을 같이 할 때
스스로 나만의 커리큘럼을 짜서 한 달 학습의 개인적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원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빼나요? 아니죠. 이것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면 사실 일반 영재학교 대비 특강을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클리닉하는 게 2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강수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친구가요, 사실 영재 특강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전 12월 달까지도 영재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본인이 이 황금 같은 겨울방학 기간에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월 초부터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한 부분, 내가 평상시에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방학 기간 동안에 똑같이 다른 친구들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영원히 구멍이 남는다는 거죠.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를 더 채워야 됩니다. 뭘 채워야 될까요?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내가 이런 활동을 좀 덜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활동이요? 진로를 강조할 만한 활동 말이죠. 그래서 2월 중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소개서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때 희망학교 기준으로 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2월 달에 자소서 개요를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신경 써야 될 친구들, 장영실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이미 12월 또는 1월 달에 이 부분을 정리했었어야 되죠. 물론 올해 기준으로 장영실 전형 자소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재성을 입증할 자료들에 대해서 500자씩 요약하는 것 잘 생각해보고 어떠한 자료를 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를 쭉 채워나가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제가 희망학교 기준 들감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영재학교 8개 중에 한 개는 언제 선택할까요? 보통은 3월, 4월에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 기관들의 모의고사를 쳐보고 난 다음에 가장 내가 이 학교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학교 기준으로 먼저 써보는데요. 우선 희망학교들이 아니라 영재학교 8개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채워야 될 내용들이 팍팍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요. 1,500자를 작성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엔 최소 1,500자 이상이고요. 많으면 4,000자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글감도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개가 더 많아야 되겠죠. 하나하나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방학 중에 마무리해야 될지 아니면 3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1학기에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야 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요. 어떠한 활동이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아셨죠? 이 황금 같은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그냥 영재학교 특강에만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재학교 특강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역량 향상의 시간일 텐데요. 그 부분 외에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내 서류를 마무리하고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영리함이 있기 바랍니다.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